대학생들은 한국의 대학생들처럼 인턴을 하거나 파트타임 등으로 일하며 경력을 쌓습니다. 체코에는 한국과 같이 EU 국가 외 시민의 취업을 위한 고용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잘 접해보지 못했던 네덜란드와 체코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영상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팀 영상을 소개해드릴 전혜빈입니다. 저희 팀은 물리학과, 화학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이공계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이었습니다. 이공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꿀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중국 난징에 나가 계신 한지 토퍼원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터리더스 중국팀으로 활동 중인 한지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국 난징에서 공부하고 있고 내년이면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의 취업 모두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중국에서는 어떤 취업 문화가 있는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경로 중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대학교에서의 봄, 가을 채용인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현재 재학하고 있는 난징대학교 화학원의 작년 취업 결과 보고서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보이시는 자료는 위챗 난징대학교 취업 계정에서 게시한 화학원의 취업 결과 보고서입니다. 먼저 첫 장, 학원 소개 내용에서는 저희 난징대학교 화학원의 역사와 화려한 이력들이 잘 설명되어 있고요. 아래에는 졸업생들의 학력 분포, 졸업 후 목표 이행률과 이런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본과생 입장에서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화학원의 특별 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학교 화학원은 2021년까지 총 17회의 특별 채용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는데요. 깊은 역사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과인 만큼 다양한 대기업들이 학교에 방문해 특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채용 박람회에서는 기업과 학생 간의 충분한 교류와 좋은 조건들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특별 채용회를 통한 취업 방식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중국의 취업 어플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현재 중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은 온라인 사이트보다는 여러 취업 어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플들로는 쯔리엔, 리에핀, 우바동청, 진성우요 등등이 있습니다. 어플 채용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순서는 한국과 비슷한데요. 먼저 기업에서 채용이 필요한 따라서 해보면 되게 직무를 좋을 것 게시합니다. 그 다음 구직자들은 마음에 드는 모집 공고를 선택해 자신이 작성해 놓은 이력서로 지원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 대기업의 대부분은 인적성 검사와 면접을 보지만 중국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필기시험과 면접을 인적성 없는 것 좀 중국은 필기시험을 근데 필기시험인데요? 보고 좀 더 딥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국의 대표적인 취업 문화 방식 중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았는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취준생 여러분들이 취뽀하는 그날까지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물리학 석사를 하고 있는 배터리더스 1기 유럽 지역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공채가 없는 독일의 채용 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독일 기업은 필요한 포지션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채가 아닌 수시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지원 서류가 통과될 때까지 채용 포지션과 지원자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필터링하는데 오래 걸리는 편으로 서류 검토부터 면접, 계약서 사인까지 기본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독일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과 경력입니다. 그렇기에 잘 알려져 있는 장기 직업 수련 프로그램인 아우스빌딩뿐만 아니라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중 워킹 스튜던트, 인턴, 트레이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일정 시간만큼의 일을 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 아우스빌딩은 학습과 실습을 연결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산업 현장에 바로 적용하는 과정을 회사와 학교를 번갈아가며 병행하는 직업 교육 시스템입니다. 프로그램 이후에 직업 현장에 투입되는 채용이 바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학 중 제한된 시간만큼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워킹 스튜던트는 졸업 논문 작성을 위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기업에서 근무하며 논문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학생 신분이어야 하는 인턴은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근무로 풀타임 근무 또한 가능합니다. 학사나 석사를 마치고 최소 1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 일을 배워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트레이니는
우리나라의 신입사원과 비슷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신입에게 새로 익히는 교육기간이라는 것이 길게 없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할 때는 자신이 한 공부, 논문, 일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와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상 배터리더스 1기 유럽지역 이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봄 그리고 가을로 시기가 다르게 채용이 되는 점이 참 신기하네요. 맞아요. 특히 교내에서 취업 보고서나 특채 설명회를 운영해 준다는 것도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채용 어플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한국이랑 비슷한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독일 취업 비자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줄 몰랐는데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미국에 나가 계신 황기택 특파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터리더스 미국 유닛 황기택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의 한 메디컬 업체에서 엔지니어로 인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인 글로벌 취업 문화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겪었던 채용과 한국과는 다른 미국의 채용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영미권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레주메입니다. 외국은 보통 레주메, 커버레터 이렇게 두 개 제출하더라고요.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먼저 전화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전화로 레주메에 신분, 학업, 전 직장 등의 간단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전화 인터뷰 후에는 회사에 연기하는 거 직접 너무 찾아가거나 귀여운데요? 상황회의를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취업과 가장 다른 점은 임원 면접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지원한 팀과 팀장님 정도에서만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해당 팀에서 모든 채용 과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굳이 임원 인터뷰까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인터뷰를 마치신다면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혹시 악마를 프라다를 입는다의 명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주인공은 이직을 신청한 회사에서 전 회사 대표에게 전화로 그녀가 어떤 사람임을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가장 큰 실망감을 안겨준 비서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채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바보입니다. 미국에선 이직이나 취업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는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 증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미국에서 레퍼런스는 사회 전반적으로 거의 제도화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레퍼런스는 3명 정도로 인터뷰 마무리 후 최종 결정을 앞두고 하는 것이 레퍼런스 체크입니다. 철저한 신용사회인 미국에서 추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학력, 경력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네요. 저도 직접 미국의 채용을 경험해 보아서 옛날에 취업할 때 생각도 나고 이번 주제가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미국의 취업 문화 어떠셨을까요? 전화 인터뷰라니 생각만 해도 엄청 떨리는데요. 특히 한국은 공채 면접이라 하면 1차는 실무자 면접, 2차는 임원 면접으로 진행되는 곳이 대다수인데 미국은 임원 면접이 없다는 것이 흥미롭네요. 미국의 레퍼런스 체크 문화도 잘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마지막 4번째 팀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배터리더스 강채원입니다. 저희 팀은 미래에너지공학, 전자공학, 전자전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등 다양한 IT 계열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팀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배터리더스가 각국에서 어떻게 취업하고 있는지 우선 한국에 있는 박지우 특파원의 이야기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배터리더스 1기 박지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공대생으로서 한국 공대생들의 취업 준비 방법과 팁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 학생들은 외국과 달리 휴학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군 휴학 같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취업 준비를 위해 휴학을 하거나 졸업 유예를 하기도 합니다. 취업에 필요한 토픽, 오픽과 같은 어학 성적 취득과 특히 공대생들은 화공기사, 전기기사와 같은 전공 관련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기도 하고 반도체 공정교육과 같은 학교에서 커리큘럼상 배우지 못했지만 관심 산업 분야의 외부 교육을 들으면서 학기 중에 전공 공부와 병행하기 어려웠던 공부를 휴학을 함으로써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공대에는 계약학과 산학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산학장학생은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실무 교육의 기회를 주면서 졸업 후에는 해당 기업의 채용을 보장하는 서로에게 득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런 기회를 잘 좋을 것 잡는 같아요. 것도 정말 능력인 것 취업 준비 같더라고요. 팁으로는 취준생이 준비해야 할 자소서, 인적성, 면접 준비를 단계별로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3가지 전형을 모두 골고루 준비를 해두시는 게 최종 합격의 문까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 시장이 커지면서 관심 직무, 관심 산업이 같은 학생들끼리
함께 모여서 취업 스터디를 진행한다거나 학교 취업센터, 취업 유튜브 콘텐츠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으니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취업 문화와 취업 팁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공대 공부를 버텨내신 여러분들은 취준 과정에서 어떤 시간이 있더라도 그 끝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가 있을 거라는 거 함께 화이팅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터리더스 1기 이재호입니다. 저와 같은 공대생들을 위해 기초적인 미국 취업 정보, 미국 취업 팁, 알아야 할 내용들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궁금한 연봉. 미국 학사 기준 엔트리 레벨 엔지니어는 일반적으로 연봉이 6만 불에서 8만 불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대략 8천만 원에서 1억 초반의 연봉이 되는데요. 주마다 그리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수령액은 6,500만 원에서 8,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직무와 회사에 따라 예외인 경우도 있으니 엔트리 레벨 엔지니어의 대략적인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취업 정보는 커리어 페어나 컨퍼런스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접할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는 링크드인과 같은 채용 플랫폼을 통해 취업 정보를 얻곤 합니다. 또한 인디드나 글래스도어와 같은 기업 리뷰 사이트를 이용해 대략적인 연봉과 기업 리뷰를 확인할 수 있죠. 미국은 레퍼럴이라는 추천 제도가 있는데 기업에 이미 취업해 있는 분께 레퍼럴을 받는 경우 취업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따라서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또한 미국에서 일을 할 경우 비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한국인과 같은 외국인은 H-1B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 비자를 제공해주지 않는 회사의 경우 지원을 해도 취업 비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만 해외 미국에서 취업을 할 대학 거면 졸업을 비자 문제 앞둔 꼭 학생의 경우 생각하고 해야 OPT 될 것 프로그램을 같아요. 통해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도 1년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대의 경우 스템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며 스탠필드 졸업자는 3년이라는 OPT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미국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대생들을 위한 미국 취업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학점뿐만 아니라 어학 성적이나 기사 자격증도 기업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공대생들은 학교 전공만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부 교육도 많이 수강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저도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할 때는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학교, 같은 회사, 그리고 같은 직무끼리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트렌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 수능인 SAT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OPT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독일에 나가 있는 장대현 특파원과 중국에 있는 윤혜미 특파원의 영상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터리더스 1기로서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대현입니다. 이번에 저는 독일의 취업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흐름에 맞춰 요즘 독일에서는 에너지 관련 종사자들의 부인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공학을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독일에서 취업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질문은 독일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일어를 무조건 잘해야 취업이 가능한가? 저의 대답은 독일어를 잘하면 무조건 취업에 도움이 되지만 독일어를 하지 못해도 취업은 가능하다입니다. 주변에서 독일어를 하지 못하지만 영어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잡을 구할 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연봉입니다. 공대 석사 기준으로 5만에서 6만, 공대 박사 기준으로 약 8만 정도의 연봉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싱글 기준 세율이 약 30%에서 40%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느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생각으로 석사는 학점과 언어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독일에서는 석사도 학사처럼 수업을 듣는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학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한국처럼 대외활동이 활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박사 이후에는 당연히 논문 실적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변에서 일을 먼저 시작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회식 문화는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데 그 또한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갑자기 악어가 또한 야근은 거의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재밌는 얘기로 한국 사람이 외국 기업에 취업했는데 주변 동료들이 긴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취업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주변에 취업을 먼저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재미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베터리더스 윤혜미입니다. 저는 현재 중국 화동사범대학교 소프트웨어 공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오늘은 중국 공대생들을 위한 중국의 취업 문화와 취업을 위한 팁들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에서 공학을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 수가 굉장히 적은 만큼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는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있지만 오늘은 한인 공대 유학생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중국 내 IT 기업들에 집중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중국에는 바이두,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해외 기업, 그리고 삼성, 기아자동차와 같은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 다수의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학생들도 기업이 중국에 소재한 이상 업무를 위한 수준 높은 중국어 실력이 필수 사항으로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분야의 경우 학사 졸업자들은 평균 중국 돈 10,000원 안팎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을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96만 원에 해당합니다. 매년 10월 상하이에서는 한국무역협회 상하이 지부 주최로 진행하는 주중 한국기업 채용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채용박람회는 학생분들에게 취업시장 이해 및 기업 분석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에서 이력서 제출과 함께 현장에 이력서도 가져가야 되는지는 회사 몰랐어요. 담당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도 얻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각 대학교의 한인 유학생 위챗그룹이나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소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 해외 기업의 취업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기업 웹사이트나 채용 사이트를 통해 지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중국어가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보스칠핑과 같은 중국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중국 기업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채용을 할 때 해외 채용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동시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중국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 실력도 뛰어나신 분들은 링크드인과 같은 해외 채용 사이트를 통해 지원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채용 연계 인턴십도 취업을 위한 한 가지 경로인데요. 인턴십의 경우 중국 기업에 지원을 하고 싶다면 중국 현지 채용 사이트와 채용 앱을 사용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많은 인턴 공고가 수시로 올라오고 심지어 유학생 카테고리도 있기에 인턴십을 구하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앱입니다. 제 주변 한국 유학생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에서 인턴십을 구하고 취업을 하는데 한계가 많고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비자 문제와 더불어 중국 학생들과는 다른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정말 많은 해외 기업들이 있고 중국 기업들도 유학생들을 위한 채용 기회를 많이 늘리고 있으니 자신의 언어 기술, 유학생으로서의 특점을 이용해서 취업을 도전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지금까지 상하이에 있는 유네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어를 못해도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취업이 가능하다니 많은 분들이 솔깃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독일 평균 연봉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세율도 높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중국 역시도 채용 커뮤니티나 어플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유학생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지는 몰랐었는데요. 확실히 글로벌 채용 시장이 커지면서 국적에 상관없이 인재를 확보하려는 기업, 나라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부터 중국,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취업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 나라별로 인재를 채용하는 것에 있어 어떤 점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직군이 가장 인기가 있는지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취업이라는 주제가 실제 생활에서 가장 많이 고민이 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각자 살고 있는 국가의 취업 트렌드를 알려주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배터리포터 취업문화 편이 마무리가 되어가는데요. 소원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3학년이라서 앞으로 인턴십이라든지 기업 채용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 있는 베터리더스들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또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많은 응원을 얻고 간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덧 이번 영상이 배터리더스 1기의 마지막 배터리포터 영상이었습니다. 그동안 ESG 관점에서 다양한 글로벌 문화 이야기를 다뤘었는데요. 배터리포터 덕분에 넓고 다양한 시야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이지만 배터리더스는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사실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마지막 인사를 나눌까요? 지금까지 저희는
배터리더스였습니다. 안녕.